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준 대표입니다. 저희 오클로 안경원은 전국적으로 복시를 프리즘으로 교정하는 케이스가 손꼽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헐적으로 복시가 나타났던 케이스 개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복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복시는 말 그대로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증상은 사람들마다 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두 개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첩된 것 같아요. 겹쳐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갈라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또는 흐려 보이는 것 같아요. 퍼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시는 총 두 가지의 복시로 일단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증상을 가진다고 했을 때 구분지어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한눈에서 발생되는 복시인가 아니면 두 눈에서 발생되는 복시인가, 이것을 구분을 꼭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눈을 가렸을 때도 복시 상태를 보이는가 아니면 두 눈으로 볼 때만 복시 상태를 보이는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한눈을 가렸을 때도 복시라면 한눈에서 생긴 단한 복시일 거고요. 한눈을 가리니까 복시가 없어진다면 양눈에서 생긴 복시니까 양한 복시일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케이스는 양한 복시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한 복시는 왜 생기는가? 양한 복시는 사위나 사시 때문에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두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같이 보고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힘이 가끔 풀려서 내가 카메라가 다른 곳을 살짝 보면 두 개가 찍는 것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러면 갈라지게 인식을 하는 거고, 어떤 눈들은 아예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유지는 하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살짝 바라보는 핀트가 조금 차이가 나는 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나 사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카메라가 바라보는 게 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복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방향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만약에 두 눈이 보고 있는데 카메라의 방향이 좌우로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다시 합쳐서 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눈을 유지하는 이 스태미너가 만약에 없다면 그게 점점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눈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대나 눈을 많이 사용한 이후에 이런 증상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갈라져 있는 경우, 그리고 간헐적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항상 나타나는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헐적인 부분으로 먼저 복시 개선한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갈라져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30대 남성입니다. 과거 병력이나 과거력은 따로 없었고요. 병원에 방문을 먼저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까 따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한테 방문을 해줬습니다. 이분은 거의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퇴근할 때쯤 돼서 글자가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더니 요즘 들어선 갈라짐의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났고, 어느 날에는 통증도 생기고 눈부심 같은 것도 같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선 10분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시리고 뻑뻑하다까지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기능의 상태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초점을 잡거나 조절을 하거나 이런 능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좀 특징적으로 근거리랑 원거리 중에서 문제가 어느 부분에 생기는지, 내가 불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근거리였기 때문에 가까이 보는 거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눈 모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 범위가 있거든요. 그 정상 범위가 2배 이상 멀게 측정이 됐고요. 눈을 모아서 유지할 수 있는 스태미너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 눈을 유지하는 부하가 왔을 때 이런 스태미너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걸 순간적으로 포기하게 되거나 아예 피로한 상태인 경우에는 눈을 유지하지 못하고 쑥 놓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갈라짐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시기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첫 번째로 증상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프리즘 안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안경을 처방을 받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팔로우업을 했거든요. 이 팔로우업한 이후에 와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통증이 조금 있고 눈도 조금 불편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알려주신 식이능 훈련 방법으로 눈을 모으고 유지하고 안구도 이동하고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센터 내부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배워서 집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향후에는 프리즘을 제거를 하고 안경을 보조용으로만 사용하는 식으로 규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운전을 할 때만 두 개로 갈라져 보여요 라고 한 50대 남성입니다. 이분도 특이 과거 병력은 없었고요. 갑작스럽게 두 개로 갈라져 보였기 때문에 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MRI를 이제 촬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제 뇌신경에 마비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의심해보고 촬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병원에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업무는 연구를 하시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물체를 관찰하는 걸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퇴근을 하다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또 괜찮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두 개로 계속 갈라져 있는 것 같이 멀리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역시 이제 시각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눈을 모으는 거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측정이 됐습니다. 정상적 기준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멀리서 눈을 벌리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럼 눈을 벌리는 스태미너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구를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테스트에서도 안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주 쉽게 되고요. 바깥쪽은 비대칭 때문에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단축된 그런 형상처럼 관찰이 됐습니다. 우선은 운전 생활을 하시고 계셔서 개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멀리는 하나로 볼 수 있게끔 규정을 했지만 이 안경이 일상용으로 계속 써야 하는 안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용으로 별도 쓰고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안경을 별도 처치를 했습니다. 가까이 안경에는 프리즘이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분은 멀리 보는 여력, 그러니까 멀리 보는 스태미너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식이능 훈련도 같이 권장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프리즘 안경을 통해서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생활을 조금 해보겠다라고 하고 프리즘 안경을 규정을 하고 가셨고요. 향후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센터를 방문을 하셨고요. 내가 프리즘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내가 눈에 힘이 없는데 점점 더 눈에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키우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눈을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식이능 훈련을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나서 프리즘은 절반 정도로 제거를 했고요.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은 정상 기준치는 아니지만 정상 기준치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복시 사례입니다. 가까운 물체만 보면 점점 두 개로 갈라져 보이고 머리에서 두통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한 20대 여성분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과거 병력은 없었고요. 안과에 방문했을 때는 건조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처방을 받아서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줬는데 처음에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이후에는 증상이 계속 비슷하거나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른 개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네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네일 작업을 막 하다 보면은 거의 한 3타임을 나눠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타임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첫 타임을 할 때도 눈에서 압이 차고 통증이 생기고 눈에서 눈물도 계속 흐르는 것 같고 그리고 갈라져 보이는 것 때문에 한쪽 눈을 감고 업무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까이 보는 걸 많이 한 날에는 멀리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겹쳐져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능 센터에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했고요. 일상적으로 보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0cm 정도,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거리보다도 한 절반 정도가 더 짧게 거리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근거리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는 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측정을 한 거는 근거리에서 눈을 벌려서 유지하는 힘은 적당한가 봤더니 이거 역시도 모아서 유지하는 힘은 굉장히 강하고 벌려서 유지하는 힘은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모았다가 벌렸다가 전환하는 속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눈을 모으고 난 이후에는 멀리 볼 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이게 벌어지면서 멀리도 흐릿하거나 겹쳐지게 인식이 되는 상태였고요. 눈을 벌리는 힘이 없다 보니까 두 개가 핀트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두 개로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근거리에서 눈 모임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두통이 오거나 구역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상적으로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걸 조금 추천을 좀 드렸고요.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줬고, 근거리에서 눈이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긴장을 좀 완화해주는 작업용 안경을 처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상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팔로우업을 했고요. 두통이나 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로도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업용 안경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는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일상용 안경도 새로 규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멀리 보고 다니면서도 가까이도 같이 볼 수 있는 계열로 기능 계열 안경 규정을 해줬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세 가지의 케이스는 알 수가 있는 게, 눈이 완전히 치우쳐져서 사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케이스들이고요. 근데 눈은 괜찮다고 하는데 증상은 가지고 있는 계열들의 복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저희 오클루 시기능 클리닉에 속해 있는 오클루 안경원과 시기능 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것 때문인지 확인을 해주고 적절한 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이었습니다.